예, 이번에는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Random Variables라는 챕터죠. 예, 확률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확률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봤는데 이와 더불어서 당연히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Random Variable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ndom Variables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주사위가 있다고 합시다. 주사위 두 개가 있어요. 토싱 다이스 해가지고 주사위 두 개를 던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주사위 두 개에서 나온 눈의 합이 7이 되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합시다. 어떤 값들이 각각 나오는지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6이 나오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1, 6이 나오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2, 5가 나오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3, 4가 나올 수도 있고, 4, 3이 나올 수도 있고, 5, 2가 나올 수도 있고, 6, 1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7가지의 경우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뭐 각각의 값과는 상관없이 총합이 다 7이 되죠. 7이 되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값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real valued function 실제 값을 갖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자라면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 정의된 각각의 이벤트들의 공간 샘플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이 공간들에 대해서 실제로 갖는 값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냐? 랜덤 베리어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록 이제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확률 변수는 사실은 이제 펑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 값들을 확률 공간으로 확률 공간으로 매칭시킨 거죠. 각각의 값들을 사인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확률 변수다라고 해서 펑션이라고 해요. real valued function. 아셨죠? 그거를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 확률 변수다. 아셨죠? 예. 그러면 또 계속해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이제 정의를 할게요. 여기 이번에는 이제 코인을 던져 봅시다. 언제까지? 코인을 던져서 계속 이제 튕기는 거예요.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까지. 첫 번째로 앞면이 나오면 그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을 던져요. 코인을 던진다고 하면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n이라는 거를 네, 이탈릭으로 써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n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동전을 던질 횟수라고 합시다. 언제까지? first head가 나타날 때까지 앞면이 나타날 때까지예요. 던진 횟수라고 합시다. 아시죠? 그럼 총 이제 처음으로 앞면이 나오는 횟수까지 포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앞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질 횟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당연히 시행이라고 하죠. 각각의 이제 동전을 이제 플리핑하는 거, 그러니까 토싱하는 거 자체는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독립시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전 던지는 행위 자체가 독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n이 무엇이냐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고,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은 이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값을 갖게 되겠어요? 동전을 던진 횟수니까 n은 1부터 이제 자연수가 되겠죠.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그렇죠? 뭐 동전을 던지는 횟수인데 소수점이나 실수를 가질 수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 던졌을 경우, 두 번 던졌을 경우, 뭐 작게 많게는 n번 던졌을 경우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앞면이 나올 확률을, 헤드가 나올 확률을 p라고 하면, 이 스몰 p라고 한다면 확률값을 어, 보통 2분의 1 많이 쓰는데 어쨌든 동전이니까 페어 코인이 있으면 어쨌든 P라고 합시다. 일반화를 위해서요, 식에. 그런 경우 이런 경우 한 번 던졌으니까 당연히 P이겠죠. 그리고 두 번 시행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뒷면이 나왔다는 거죠. 테일, 헤드. 그리고 왜냐면은 첫 번째로 앞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지는 거니까 마지막이 항상 헤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은 다 테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뒷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P를 빼줘야죠. 그러면 이제 테일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테일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앞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n번을 시행했다면 뒷면이 얼마큼 나와야 됩니까? n-1번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한 번만 나오면 되니까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돼서 결국 n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1번만큼은 그렇죠? 다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n-1승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앞면이 나와야 한다. 예. 각각의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다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확률값을 각각의 시행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반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 예제는 일반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잠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결국에 각가지 경우 그래서 n을 만약에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어떤 공간입니까? 이 large n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사실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1번부터 무한대까지 가질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대해서 확률값은 얼마가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행 횟수에 상관없이 앞면을 볼 수밖에 없는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다시 표현하자면 결국에 모든 케이스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어쨌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서 구했죠. 그렇죠. n번 보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n이 결국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것들을 다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 함수에 대신 써주시면 되고 그렇죠. 이 p는 시그마 밖으로 나오죠. 상수니까.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나머지 1-p는 n-1 n-1승에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잡혀 있으니까 이 시그마 안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런 값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값이 되나요? 여러분들 무한급수 옛날에 배우셨죠? 수열 뭐 그런 거 배울 때 그렇죠? 언제인가요? 고등학교 때 배우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복잡한 수학이 필요 없습니다. 무한급수 한번 떠올리시면 돼요. 무한급수가 뭐였나요? 이런 형태로 왔을 때 일단은 좀 형태를 변환을 해줘야겠죠. 양변을 한번 이 양쪽을 이 항을 m1-p로 나눠주고 p로 해주고 시그마로 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무한대까지 1-p의 n승이 되죠. 이런 경우에 무한급수의 형태 어떻게 됩니까? p가 우리가 알고 있죠. p의 값이 뭐예요? 이게 p의 값이 보통 이제 1-r의 a승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한급수의 형태가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R값이 여기서 R값이 1보다 작거나 1보다 작으면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P값이 항상 확률값이 무엇이다? 확률값이 0에서 1 사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다 주어졌죠? 결국에는 이 형태가 R이 돼서 1 마이너스 이 포맷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1 마이너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1 마이너스 P 그렇죠? 형태가 주어지죠. 예. 그리고 A는 뭐예요? A가 결국 1 마이너스 P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상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 그리고 P는 그대로 남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수학식을 이제 계산해서 보면은 전개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사라질 애들은 사라지죠. 결국에 여기가 분모가 P가 남아요. 근데 얘네들은 또 상쇄되니까 결국 1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동전을 던지면 무한대로 던지다 보면은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하다 보면 어쨌든 꼭 항상 확률 1의 값으로 뭡니까? 앞면을 볼 수 있다. 예. 그러면 내기하실 때 그쵸? 시행 횟수를 정의하지 않고 앞면이 나올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 그 앞면이 첫 번째 나온 거에 건 사람이 항상 이기겠죠?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지시 확률 변수입니다. Indicator Random Variable. 이게 왜 이제 편하냐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거나 할 때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나 조건 두 개의 조건 중에 선택 문제가 나올 경우 로케이션, 얼로케이션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푸실 때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을 트릭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 한번 봅시다. 이 배터리 수명 문제네요. 그래서 배터리 수명 문제인데 지금 실험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배터리가 can operate before wearing down 이게 마모돼서 없어지기 때 전까지 얼마나 작동을 하는지 수명 실험이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수명 실험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배터리 수명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꼭 이제 actual lifetime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배터리가 whether or not last
least 2 years. 원래 근본적으로 몇 년을 가든지 그 실제 수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2년을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 기사 보니까 뭐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동차 반도체가 뭐 20년을 버텨야 되는 수명을 가져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 내구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수명 실험을 할 때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아, 조건, 그죠?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2year, 2년 이상 버티면 1, 그렇죠? 확률 변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0,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indicate variable이라고 해서 이제 지시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확률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산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변수 있겠죠? Discrete random variables하고 Continuous random variables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산형 확률 변수와 관련된 또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Discrete random variable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설명드렸던 걸 잠시 요약해 봅시다. 랜덤 베리어블의 아웃컴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산형으로 주어진다. x1, x2, x3 뭐 점점점 해가지고 xi까지 어떤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산형으로. 그래서 이 확률 그러니까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PMF라고 질량 함수라고 쓰는데 PMF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값을 갖는다. 아셨죠? 그래서 PMF의 예를 보자면 이렇게 x가 어떤 확률 변수 x라 결국에는 어떤 값을 갖게 되는데 0.1을 갖게 되고 x가 2라는 값을 갖는 것은 이 확률이 되고 4라는 값을 가지면 0.2, 6이라는 확률은 0.4, 10이라는 확률은 0.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에 대한 이제 누적 확률 분포 distribution function,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연속 확률 변수도 CDF가 있죠. CDF는 당연히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왜냐면 이게 PMF니까 질량 함수이니까 이산형이니까 더해 나간다는 거예요. 인테그럴이 아니라 시그마로. 그래서 점차 이렇게 누적되는 형태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케이스를 고려했다면 당연히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1에서 끝나겠죠. 예, 아셨죠? 그리고 이 각각의 간격이 결국에 그 해당 구간에서의 해당 값에서의 구간이 아니죠. 값에서의 확률 값들을 나타낸다.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확률 변수들이 이상형 확률 변수들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베르누이 시행 많이 들어보셨죠?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베르누이 랜덤 확률 변수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전 던지기. 그래서 자꾸 동전 던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결국에는 어떤 특정 이제 트라이얼 시행을 하는데 아웃컴이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석세스냐, 페일이냐 아셨죠?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동전 얘기를 드는 겁니다. 토싱 코인을 하는데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냐 뒷면이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석세스 하는 거에 대해서 1이라는 값을 갖게 하고 페일리어에서 0이라는 값을 갖게 한다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 뭡니까? x가 0일 때, x가 1일 때, 그렇죠? p라는 확률 마이너스 p.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개밖에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총합이 1이므로 1 마이너스 p를 하면 나머지 케이스가 구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당연히 여기서 p는 0과 1 사이가 되고 그리고 이 확률 p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트라이얼이 석세스했을 경우이다. 동전으로 따지면 앞면을 나온 경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면이 성공이라고 치면 예, 그걸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면은 그냥 동전 던지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동전을 던지는 것 자체 한 번의 행위를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죠. 두 번 던지면 그거를 이제 독립 시행, 베르누이 이제 시행 두 번 독립된 시행을 하고 세 번 하게 되고 n번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이항분포라고 하나요? 한국에서 예,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예, 한번 봅시다.
n번의 인디펜던트 트라이얼스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각각의 시행에서는 결과가 success, P라는 확률로 success가 나타나고 1-P라는 걸고 failure가 나타나요. 그러면 앞에 베르누이 시행이 n번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자체는 뭡니까? 베르누이 시행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X가 여기서 represent 하는 거는 앞서 X는 뭐였습니까? 베르누이 시행에서는 success냐 fail이냐 그 자체의 결과였죠. 이번에는 X represent the number of success예요. number of successes 해서 성공한 횟수입니다. 아시죠? 달라요. 이 자체 얘는 성공이냐 아니냐 그 결과 자체를 봤는데 이거는 몇 번 성공했냐를 보는 겁니다. 알았죠? 총 n 트라이얼을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n번 10번을 시행했으면 몇 번 성공했느냐 그 성공할 확률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x is said to be 바이노미얼 이항분포라고 한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n하고 p를 사용하죠. 뭐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대학교 들어와서 확률 과목 들을 때 이미 했던 거를 제가 한번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아는 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응용을 해 하셔야 되는데 기억 안 나시면 진짜 큰일 나니까 이제 쉽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보시죠. 그래서 뭡니까? 조합 써야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를 다 고려를 해야죠. 만약에 I번 성공을 한다는 거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번 성공했다고 칩시다. 5번 시행했을 때 5번 시행했을 때 3번 성공했어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죠? 그렇죠? 연속해서 성공하고 2번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실패하고 3번 연속해서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띄엄띄엄으로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경우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셔야겠죠. 왜? 성공한 횟수니까 어떤 방법을 어떤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과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3번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I번 성공했느냐 안 했냐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성공한 횟수 이 경우의 수와 곱하기 각 그 경우들은 뭡니까? 3번 성공했으면 I번 성공했으면 PI승이 되겠죠. 성공한 횟수 독립시행이니까 나머지는 N-I승이 되겠죠. 뭐에 대한 1-P에 대한 실패한 거에 대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컨비네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원래 이렇게 되죠. 기억나시나요? 예, 이렇게 뭐 기억이 안 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뭐 구글 찾아보고 그러면 다 나오니까 예, 이렇게 해서 조합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고요. 예, 다음과 같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제 확률 i는 0번 채워서 무한대 모든 이제 성공 횟수 n번이라는 시행을 했을 때 모든 성공 횟수를 한번 고려하고 싶다. 예,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결국 확률 값은 1이 돼야겠죠? 그렇죠? 확률의 정의죠. 모든 케이스를 더하면 1이 돼야죠. 모든 케이스 확률값을 더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PI라는 건 위에서 주어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적게 되고 그렇죠? 네, 다 적게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얘랑 곱해주게 되면 곱해주게 되면은 전개를 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바이노미 랜덤 베리어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 경우에는 4개의 동전이 flipped 했습니다. 4개의 동전이 있어요. 4개. Four fair coins are flipped. 그래서 이제 4개의 동전을 던져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if the outcome을 assumed independent 한다면 결국에 뭐 동전 4개니까 당연히 독립되어 있겠죠. 독립되어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wo head and two tails obtain? 그래서 2개는 head,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예, 한번 구해 보세요.
예,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제 n의 값을 먼저 구하셔야 되죠. n의 값은 무엇입니까? n을 정의하셔야죠. 4회, 왜? 동전이 4개니까. 그렇죠? p는 뭐였습니까? 동전이니까 2분의 1이겠죠? 앞면이 나올 확률. 그렇죠? fair coin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fair coin이라고 뭐냐? fair coin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제조 과정에서 오차 없이 완벽한 상태, 그런 상태의 코인을 얘기합니다. fair coin. 예. 아셨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항 분포를 이용할 수 있죠. x는 값이 몇입니까? 두 번의 성공이 있는 경우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였습니까? 얘는 4번 중에 2번이 성공하고, 그렇죠? p i승이었죠. p i승이니까 p는 2분의 1, i승 2승, 그렇죠? 1-2분의 1, 1-p에 몇 승? n-4 2, 그렇죠? 결국 뭐 얘를 다시 쓰면 2분의 1에 2승이죠. 그렇죠? 네, 그냥 푸시면 됩니다. 네, 푸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4 팩토리얼, 그렇죠? 그리고 2 팩토리얼, 4-2 팩토리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2 팩토리얼, 두 번의 성공이니까, 맞죠? 곱하기 2분의 1에 4승이 되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얘 하면 4 곱하기 3만 남나요? 그리고 2 곱하기 1이니까 이걸 또 2로 나눠주면은 2가 되겠네? 2, 3은 6 곱하기 뭡니까? 2분의 1에 4승. 근데 이게 3승으로 바뀌죠. 이거는 3이 되고 2로 나눠주면 2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8분의 3이 되나요? 아이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8분의 3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It is known that any items produced by a certain machine, 이제 머신이네요, 머신. 그리고 will be detected with probability 0.1. 아시죠? defective. 결함이 있어요. 이 결함 확률은 0.1, 0.1의 결함이 발생합니다. 불량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품질 옛날에 공학 들으셨죠? 품질 공학.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렇죠? 각각의 아이템 간에는 독립이 되어 있대요. 아시죠? 제품이 각각 개별로 독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0.1,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0%예요. 10%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what's the probability that in sample of the three items 세 개의 제품 생산했을 때 at most라는 거가 최대 하나의 디펙티브가 발생한다는 것 경우를 구하시오. 아셨죠? at most입니다. 그러니까 0번, 1번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최대 1까지니까 불량품이 그 두 가지 경우 다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가 단순하고 쉽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양분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x는 처음에 하나도 없는 경우, 저 분량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리고 n most니까 그렇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x가 하나일 경우 분량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럼 뭡니까? 3번, 0번. 첫 번째 이제 텀에 대해서 쓰자면 그리고 분량 확률 영승 그렇죠.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0.9 왜 0.9입니까? 1-0.1이니까 그렇죠. 3승 플러스 이제 두 번째를 고려해 볼까요? 세 개를 생산했는데 하나가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0.1은 결국 1승일 테고 0.9는 몇 승입니까? 2승이겠죠. 3-1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뭡니까? 3팩토리얼 3팩토리 팩토리얼 0팩토리얼 0팩토리얼은 뭐예요? 1이죠. 네. 이거 어차피 다 사라지고 1이죠. 아, 이 영승 뭡니까? 1이죠. 그래서 결국 0.9에 남는 거 뭡니까? 0.9에 3승. 첫 번째 항에선. 두 번째는 뭡니까? 3팩토리얼, 2팩토리얼, 3-1 팩토리얼이니까 그리고 1 팩토리얼 되나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얘들 다 해주면 3 그렇죠? 그리고 0.1 그리고 0.9 제곱이니까 8일 되나요? 0.8일? 9981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뭐 곱해 보시면 나오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 계산하시면은 어떻게 나와요? 0.97이 나오죠. 어렵지 않은 계산이죠. 예, 이렇게 푸시면 된다. 예, 참 실용적인 문제죠. 예, 실용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불량률을 알고 있다면 뭐 10,000개 생산했다, 100,000개 생산했다. 그럴 때 확률값으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유용한,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유용한 문제입니다. 예,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어플레인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에어플레인 엔진 will fail.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튼 예, 엔진이 fail 한답니다. 아시죠? 근데 이제 probability 1-p 그래서 이제 fail할 확률이 아마 1-p라는 거네요. 그래서 fail할 확률이 1-p고 suppose that the airplane will make a successful flight in if at least 50% of each engine remain operate. 그래서 적어도 50%가 이제 작동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엔진이 작동을 하나 봐요. 50% 정도. 그래도 약간의 내구성이 있나 보죠. 그래서 what value P is for engine plane probably two engine plane. 그래서 4개의 엔진 중에 2개가 하면은 결국에는 추락하지 않나 보죠. 예, 인플라이트니까 뭐 끔찍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 무사히 작동할 확률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대충 다 구하셨나요? 좀 어렵죠. 두 가지 케이스를 사실 구하셔야 됩니다. four engine plane 그리고 two engine plane에 대해서 이제 probability를 각각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그냥 four engine 어떻게 됩니까? 작동하려면 두 개 이상이니까 네 개 중에 두 개. 아이고. 결국에는 그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x가 2일 경우 그리고 x가 3일 경우 작동하는 엔진의 수라고 하면 x가 4일 때까지 for 엔진은 이렇게 이런 경우면 다 작동을 하는 거죠. 50% 이상의 엔진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됩니까? p의 제곱 그렇죠? 1-p에 4-2니까 2승이 되겠죠? 그리고 4개 중에 3개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B는 3개 작동하고 있고 1-P로 fail을 하고 하나만 하니까 4-1 하니까 4-3 하니까 뭡니까? 그냥 이렇게 1승으로 놔두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4개가 모두가 작동을 해요. 4승. 그리고 1-P는 0승.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지워지고 결국에는 6이 되고 그렇죠? 4 곱하기 3인데 2로 나눠주니까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된 겁니다. 예, 혹시나 해서요. 예, P 제곱 그리고 1-P의 2승 그렇죠? 플러스 이건 어떻게 됩니까? 4 팩토리얼 그리고 1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인데 이렇게 나눠주니까 4 곱하기 4가 되죠. 4 곱하기 P의 3승 그리고 1-P의 1승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4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 나누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숫자 부분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P의 4승이고 여기도 1이니까 마지막 턴이 제일 쉽군요. 마지막 텀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한번 투 엔진 볼까? 투 엔진? 투 엔진에 대한 얘기. 아까 제가 뭐 확률 구해보라고 했는데 또 설명을 잘못했군요. 얼마나 포 엔진이 투 엔진보다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투 엔진 케이스 어떻게 됩니까? 투 엔진은 결국에는 작동하려면 X가 하나는 작동을 해야죠. 이거나 아니면 X가 몇이에요? 두 개. 그렇죠? 그러면 1을 다시 쓰면 두 개 중에 하나 P 곱하기 1-P 그렇죠? 각각 1승이죠. 그리고 두 개가 모두 작동할 경우 P의 제곱 1-P는 0승 그럼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그렇죠? 왜 P의 제곱만 남죠? 그리고 이것은 이 팩토리얼을 1 팩토리얼들로 나눠주니까 결국 2가 되죠. 2가 되고 다시 쓰자면 2 그렇죠? 곱하기 P 1-P 플러스 P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시면 값이 나오시죠? 비교하시면 되죠. 뭐가 더 큰가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만약에 당연히 얘가 큰 게 아니라 얘가 크거나 같으면 프레퍼러블 한 거죠.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죠. 그럴 경우에 P의 값을 레인지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더 전개를 해서 푸시면 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푸시면은 이거를 전개를 하시면은 이제 값이 나오겠죠. 예. 네,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문제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P의 레인지까지 다 구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P의 레인지까지 다 구하셔서 나중에 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어, Suppose that a particular trait of person, such as eye color or left, 어떤 사람의 특성이네요. 유전적 특성인가 보네요. 눈 색깔이다, 왼손잡이 같은 걸. is classified on the basis of the one pair of gene,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나 봅니다. And suppose that D represent the dominant gene and R recessive gene 해서 R이 열성이고 D가 우성이네요. D가 우성, 열성은 R. 그래서 만약에 따라서 person with DD genes is pure dominant가 되는 거고 아셨죠? 이 유전자 문제 아시죠? 생물학도 아니죠.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나요? 예, 유전자 열성, 우성 배우죠. DD genes in pure dominance and one with RR is pure recessive 열성. 그래서 and one with RD is a hybrid. 혼합이 된 거죠. 이 혈액형 문제하고도 비슷하네요. A형인데 B형인데 뭐 AA냐, AO냐, OA냐, 그렇죠? B형이 아니고 A형하고 O형 그리고 O냐 뭐 그런 식이죠. 보통 A형이 우성이고 O형이 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The pure dominance and the hybrid are alike in appearance. pure dominance하고 하이브리드는 사실 나타나는 표현형이 비슷하답니다. 표현형이라고 하죠. 그 유전자에서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children receive one gene from each parent if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trait. Two hybrid parents have a total of 4 children.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exactly 3 of the children have the outward appearance of dominant gene? 그러면 뭡니까? 4명 중에 3명의 자녀가 표현형이 같을 경우에 대해서 확률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뭐 하실지 아시죠? 해보시죠. 예.
이거는 뭐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실 게 있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n은 뭡니까? 항상 있으면 n은 애들의 수, 자녀들이 4명이에요. 4명이고 어떤 p라는 확률에 의해서 표현형이 같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성을 가진 확률 p를 먼저 구해야 돼요. p 값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p 값은 어떻게 됩니까? p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경우에 갖게 돼요? 우성을 dd 혹은 뭡니까? rd 혹은 dr. 그렇죠? 이 경우에 대해서 갖게 됩니다. dd를 가질 확률 두 쌍이니까 D 혹은 R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두 쌍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4분의 1이 되네요. DD를 가질 확률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 역시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고 얘 역시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 결국 뭡니까 확률은 이것들의 이 경우들의 어떤 경우 하나라도 되는 거 갖고 있으면 표현이 같아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렇죠? 그래서 4분의 3이 됩니다. 문제는 긴데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P는 4분의 3. 네. 그러면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뭐였어요? 3명이죠. 4명 중에 3명이 이제 우성 표현형을 갖는 경우 4명 중에 3명이 그렇죠? 우성 표현형을 갖는 경우 P의 값은 뭐였습니까? 4분의 3이었어요. 4분의 3에 그러니까 3승 그리고 1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4분의 1 그것의 1승 그렇죠? 이것만 거의 해석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4 팩토리얼 3 1 팩토리얼과 3 팩토리얼이 되죠. 그렇죠? 4-3이 1 팩토리얼이니까 없애주시면 4만 남고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4의 4승 3의 3승 그렇죠? 곱하기 4네요 결국 그러면 4의 3승만 남죠? 네. 4, 46, 64 그렇죠? 16 곱하기 4는 64고 3, 3, 9 3, 9, 27 그래서 64분의 27이 확률값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는 길었으나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